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전화기를 열어봤는데 먼저 연락할 사람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가 찾아왔고 식사 약속도 있었고 사소한 일이라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조용해집니다. 특별히 다툰 사람도 없습니다. 큰 실수를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그 이유를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관계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늘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동네 후배가 인사를 오고 손주 친구 부모까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반면 아직 60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혼자가 된 것 같은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돈일까요? 집일까요? 성격일까요? 의외로 가장 큰 차이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친절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한 심리학자들은 조금 다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상대가 해준 말보다 그 사람 곁에서 느꼈던 감정을 훨씬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정확한 대화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런 감각은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 별말은 없었는데 괜히 힘이 났어.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어. 반대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피곤했어.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정보가 아니라 감정의 기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능력이 사람을 모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능력보다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수록 주변이 넓어지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세상이 좁아집니다. 오늘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작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습관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가 쌓이면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다시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도 이것을 놓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관계는 조금씩 메말라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군가의 얼굴보다 먼저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후회할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잃는 이유를 대개 큰 사건에서 찾습니다. 심하게 다투었거나 믿음을 저버렸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연구한 심리학에서는 관계가 끝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반드시 큰 충돌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경험이 반복될 때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자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모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자녀 걱정, 생활비 걱정,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나하나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점점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만나면 마음이 무거워져.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도 다니고 잠도 잘 못 자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밝은 척하거나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에게 자신의 짐을 모두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득 상대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일은 잘 마무리되셨나요? 이 질문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한 사람이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관심을 주고받을 때 오래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비싼 선물을 준비하거나 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 기억되는 배려는 훨씬 작고 조용한 순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무릎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좀 나아지셨나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당신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특별한 말솜씨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반대로 관계를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습관도 있습니다. 상대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무심코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 손자는 더 멀리 있는 학교에 다녀. 이런 대화는 경쟁하려는 의도가 없어도 상대에게는 자신의 기쁨이 오래 머물지 못했다는 느낌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쁨에도 머물 자리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좋은 소식 앞에서 잠시 함께 기뻐해 주는 여유, 그것은 몇 초면 충분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이셨겠어요. 그동안 애쓰신 보람이 있으셨네요. 이 짧은 말은 상대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함께 키워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슬픔을 나누는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편안하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에게는 더욱 깊은 신뢰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투나 비교에 기색 없이 축하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 곁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무게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의 크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특별한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던 사람, 내 이야기를 빼앗지 않았고 내 기쁨을 서둘러 지나가지 않았으며 잠시라도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서 느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어떤 곁에서는 오래 머물고 어떤 곁에서는 이유 없이 발걸음을 줄이게 될까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에게 침묵할 자리를 남겨두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대화를 채우는 사람이라기보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두 사람 모두 창밖을 바라봅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급하게 새로운 화제를 꺼내거나 괜히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의미 없는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잠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차 한 모금을 마십니다. 침묵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긴장은 반드시 말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도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있는데도 끊임없이 반응해야 하고 맞장구를 쳐야 하고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느끼면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침묵이 자연스러운 관계에서는 마음이 조금씩 경계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귀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조용함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를 서둘러 평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실수를 합니다. 약속 시간을 착각하기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을 잊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원래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 역시 변하지 않는 사람이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는 빨리 보고 사정은 나중에 듣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결론보다 이해를 먼저 선택합니다. 물론 모든 행동을 무조건 이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의 장면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를 오래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 매우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웃게 만든 사람도 좋아하지만 실수했을 때 창피하지 않게 만들어준 사람은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물컵을 실수로 넘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이 조용해지고 모두가 바라보는 것 같아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이 한마디는 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체면을 잃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체면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배려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신문에도 나오지 않고 칭찬을 크게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상을 만듭니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이 평가는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순간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신뢰입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부에 가장 소중한 자산은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에게라도 이런 기억으로 남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늘 내 체면을 세워주셨지. 내가 말을 더듬어도 끝까지 기다려주셨지. 내가 실수했을 때 먼저 웃어주셔서
덜 부끄러웠지. 이런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화려한 능력보다 자신의 마음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은 거창한 희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조급함을 조금 덜어주고 누군가의 실수를 조금 덜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아주 작은 태도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보다 분위기가 먼저 기억될까요? 사진으로 보면은 특별한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면 이상할 만큼 마음에 오래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강한 인상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의외로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을 배려하고 친구를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물론 그것은 소중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못했어.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이런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너무 쉽게 합니다. 흥미롭게도 자기 자신을 늘 몰아붙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타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쉬워집니다. 완벽해야 안심이 되고 실수하면 쉽게 답답함을 느끼고 기대한 만큼 해내지 못하면 실망이 커집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도 조금 더 넓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그러움은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느려졌다면 그만큼 천천히 살아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이상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조급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뛰어난 말솜씨도 많은 경험도 아니라 자신과 화해한 사람의 여유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감사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작은 도움이 제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감사의 크기는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기억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감사는 상대에게도 삶의 의미를 선물합니다. 이런 분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연락이 조금 뜸해졌다고 서운함부터 앞세우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먼저 안부를 전하지만 상대의 시간을 존중할 줄도 압니다. 이런 태도는 놀랍게도 사람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듭니다. 새를 손으로 너무 세게 움켜쥐면 날개를 다치게 합니다. 너무 느슨하면 금세 날아갑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손을 내어주면 새는 스스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소유하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존중할수록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좋은 기억을 남기는 만남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1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던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했던 사람, 내 자랑을 하지 않아도 내 존재를 존중해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은 거창한 사건보다 평범한 하루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 오는 날 함께 천천히 걸었던 시간, 병원 진료를 마치고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셨던 오후,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지만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던 순간, 사람은 결국 그런 기억으로 사람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는가에서 조금씩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겠다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오해합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려면 원래 성격이 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정해야 하고 말을 예쁘게 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의 인상은 타고난 성격보다 반복해서 선택한 태도에 의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조급하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오늘은 상대의 실수를 바로 지적하기보다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것, 오늘은 이기기 위한 대화보다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래된 나무도 하루아침에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람을 견디고 계절을 지나며 조금씩 가지를 넓혀왔기 때문에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깊이는 특별한 사건보다 평범한 하루가 반복되는 방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서운해하던 일도 이제는 웃으며 넘기고, 예전에는 꼭 설명하고 싶었던 일도 굳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에 반응하고 모든 말을 오래 품고 작은 오해도 쉽게 놓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집과 비슷합니다. 오래 쓰지 않는 물건을 계속 쌓아두면 방이 좁아집니다. 마음도 오래된 섭섭함과 후회, 비교와 미련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따뜻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는 무엇을 더 가지느냐보다 무엇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물론 내려놓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를 모른 척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꺼내어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마음은 우리가 조금씩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었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를 서둘러 판단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의 속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아무도 예전보다 인격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차 한잔 하자는 연락이 옵니다. 가족들이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주는 사람보다 마음을 가장 안전하게 둘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오래 남는 영향력은 뛰어난 설득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하루하루 반복된 태도가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장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면, 한 사람의 자존심을 조용히 지켜주었다면, 한 번의 비교 대신 한 번의 축하를 선택했다면 그 하루는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루들이 쌓여 어느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만나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은 성공보다 훨씬 오래 남는 가치를 천천히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 직장에서 스쳐 지나간 동료, 이웃, 친척, 오래된 인연, 잠시 머물다 떠난 사람까지 숫자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마음속에 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래 기억되는 사람들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정답을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떠올리면 먼저 한 가지 감정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 나답게 있을 수 있었지. 어쩌면 그것이 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달라지고 세상도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져다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말할 수 있는 여유,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된다는 지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지치고 또 얼마나 작은 따뜻함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젊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약속 3가지만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첫째,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본 뒤에 내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시의 기다림은 상대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충분히 소중합니다. 라는 조용한 메시지가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이 담긴 고마움을 표현해 보십시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덕분에 오늘이 조금 편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오래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부족했던 일보다 오늘 지켜낸 일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오늘은 화를 참아냈다. 오늘도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인정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 삶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기억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았는가 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괜히 마음이 편안했어요. 제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들어주셨죠. 함께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어떤 성공보다 오래 남는 삶의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함께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화려하게 빛나지는 않아도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더욱 깊어집니다. 언젠가 인생을 돌아보는 날 가장 큰 위로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쉼표 하나를 남겼다는 기억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작은 쉼표 하나를 만드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